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앞서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 얘기를 했는데 좀 거기에서 이어지는 연결된 얘기 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은 당시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을 먹었죠. 징계를 먹었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윤석열이 패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윤석열이 이겼어요. 그 사이에 바뀌게 된 것은 1심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였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되는 거죠.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바로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한테 전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 감찰 대상으로서 감찰 무마의 혜택을 보았던 한동훈이 감찰을 무마해준 윤석열에 대해서 보은을 한 게 되는 거죠. 지금 검찰은요,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을 무마해줬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려고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윤석열은 뭐 하는 건데 윤석열이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에 개입한 거는 그건 뭐냔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근데 하필 왜 이 사건이 오늘 선고가 된 걸까요? 원래대로 하자면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2심 패소는요, 아마 대서특필이 되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이 사건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조중동이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이거 그냥 유야무야 넘기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방송 3사 마찬가지죠. 누가 보더라도 나를 자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작을 했구나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주제가 이겁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하필 오늘 선고한 이유는입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이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그 다음에 이경 부대변인에 대한 사건, 이 사건을 일부러 키우지 않았느냐. 윤석열 건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놓고 보면요, 딱 그렇게 의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기사 이렇게 떴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1심 뒤집고 승소.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와, 진짜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두 가지 열받았어요. 첫째, 1심을 뒤집고 2심에 승소했다. 한동훈이 참 별짓을 했구나. 1심을 뒤집기 위해서 한동훈이 정말 생쇼를 했구나. 이거 정말 탄핵 사유 아닙니까? 한동훈 탄핵 사유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 언제까지 한동훈이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 이딴 식으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딴 식으로 하는데 그냥 내비둘 거예요? 참 답답시럽네, 답답시러워. 한동훈이
그 국힘당 가가지고 비대위원장 가면 아이고 잘됐다. 한동훈 저기 나가가지고 비대위원장 하다 자빠지겠네. 요거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야, 이 사람들아. 정치를 남의 손에, 지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왜 가만히 있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서 바보 될 거니까 내비도 키워주지 마. 왜 그런 바보 짓을 해?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그게 무슨 작전이라고? 그게 작전 같아? 작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진짜 일을 하기 싫고 한동훈이 무서우면 무섭다 그래? 에? 무서우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 대지 말라고. 아 진짜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응? 자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이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사건입니다. 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누가 연루된 거예요? 한동훈이 연루된 거죠. 즉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윤석열이 방해를 했다고. 그래서 징계를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죠. 이 수사를 한동훈이 방해를 했어요. 아니 윤석열이 방해를 했어요. 에? 이것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술접대 사건 아시죠? 남부지검의 검사 술접대 사건. 이 사건도 윤석열이 방해를 했습니다. 감찰을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뭐 가장 결정적으로 뭐냐 판사 뒷조사 블랙리스트 요거까지 모아가지고요 윤석열 징계를 한 겁니다. 1심에서는요 정직 2개월은 너무 모자란다. 사실 정직 2개월이 아니라 얘 쫓겨났어요. 정상이야. 사실 윤석열을 징계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을 탄핵했어야 됐죠. 윤석열 탄핵을 안 한 게 누구? 이낙연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낙연이 안 한다라고 배째라 그런 거 아니야. 결국 이게 지금 이 사태까지 왔어. 이낙연이야말로 배신자고 이적행위자예요. 간첩이야. 그런 새끼가 말이야. 아우 씨. 아,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자, 이게 윤석열 징계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취소를 해달라고 했다. 자, 1심에서는 징계가 너무 가볍다. 정당하다라고 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오늘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이게 뒤집어질 것 같다라는 거는 저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고요. 각 신문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2022년 6월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직후, 한동훈이 취임하고 난 직후 갑자기 한동훈이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관련된 대리인을 바꿉니다.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 소송 변호사를 바꿔버린다고. 그래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들로 배치를 하죠. 그 무능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들 실제로 무능한 건 둘째치고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거의 놀고 먹다시피 했어요. 증인신문도 제대로 안 해. 보도가 증인신문도 제대로 안 한다고 막 나는데 눈도 깜짝 안 해. 예. 한동훈이 잘하고 있던 변호사를 바꿔가지고 멍청한 놈을 갖다 끼워 넣었어. 애시당초 지겠다라는 작전이죠. 근데 한동훈이 이런 짓 하면 안 돼. 왜? 지랑 관련된 사건이잖아. 근데 이러면 돼? 지가 관여 안 한다? 보고도 안 받는다? 관여를 안 한다, 보고를 안 받는다 하려면요, 이 소송 변호사도 바꾸면 안 되지. 변호사 싹 바꿔놓고, 무능하기 그지없는 변호사로 바꿔놓고, 나 관여 안 할 거야. 야, 골키퍼, 야, 월드컵 나가는데 골키퍼를 동네 축구하는 동네 축구 골키퍼를 세워놓고, 나는 관여 안 했어. 그러면 그게 관여 안 한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국가대표 축구선수, 국가대표 A매치를 하는데, 골키퍼를 동네 축구 3류 골키퍼를 세워놓고 잘하던 주전 골키퍼다 빼버리고 그랬으면 애시당초 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뭐 나 게임에 관여 안 했어. 게임은 선수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말이 돼요? 지금 딱 한동훈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미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리인을 교체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대리인이 한 명도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미 한동훈은 패소 의지를 갖고 있다. 패소할 결심 이런 보도가 많이 나갔었어요. 관련해가지고 이 변호사를 바꾼 거는 한동훈의 이해충돌이다 라는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뀐 변호사들은 증인신문도 제대로 안 합니다. 윤석열 측에서 70분 동안 증인신문을 했는데 법무부 측은 7분밖에 안 했어요. 뭐합니까? 사실상 증인신문 안 했다는 거죠. 안 한 거야. 한동훈 지가 변호사를 바꿨는데 이 바꾼 변호사들이 놀았다는 얘기죠. 1심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 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2심 변호사는 그냥 놀다 먹은 거야. 그러니 당연히 이제 재판에서 졌겠지. 게다가 제일 황당한 게 뭔 줄 아세요? 예.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요. 법원, 특히 재판부입니다. 제가 늘상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는 그렇잖아요. 과거의 윤석열이 현재의 윤석열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라면 법무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아무리 지가 개입을 안 할 거면 변호사도 개입 바꾸지 말고 개입을 안 해야지 변호사는 바꿔놓고 개입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매치 나가는데 주전 골키퍼 빼고 동네 조기축구 골키퍼를 세워놓으면은 그 지겠다는 작정 아닙니까? 그쵸? 그래 놓고서는 경기는 선수가 하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감독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안 돼. 이거 특별 대리인 선임해. 이라고 해야 정상이죠. 이렇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특별 대리인 선임을 법원에서 끝까지 안 했어요. 도대체 그 판사가 누군데? 심준보 판사와 이승환 판사들이더라. 심준보는 재판장이고요. 이승환은 주심입니다. 그리고 배석 판사가 한 명 더 있죠. 근데 일단 제가 이 판사 세 번째 판사 이름을 빼버렸어. 심준보, 이승환이 두 사람만 짚고 넘어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심준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교조 법의 노조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사람이에요. 심준보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사람인데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의 노조 사건 정보를 수집을 해줍니다. 1심 재판부에 동향을 수집해서 보고를 해줘요. 판사가 동료 판사의 동향을 수집해서 보고했다고. 걔가 심준보예요. 얘가 사실 사법농단으로 징계를 받고 얘는 탄핵을 당해야 될 사람이죠. 얘야말로 탄핵 대상이야. 얘 탄핵 대상이야. 사법농단으로 탄핵을 당했어야 되래요. 근데 탄핵도 안 당하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민주당은 뭐 하는지 몰라. 이 심준보 왜 탄핵 안 하나 몰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재판을 이렇게 개판 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이탄희 의원이 심준보 탄핵해야 된다고 얼마나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왜 탄핵을 안 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느냐고. 얘 탄핵 안 한 것도 사실 90%는 이낙연이 막아준 거예요. 이낙연하고 박광원이 막아준 거야. 아이고. 지들 후배라고 그런 거야? 자, 심준보 부장판사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던 판사입니다. 판사가 동료 판사의 동향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이 밀정 새끼도 아니고 이게 판사야? 이런 애가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제대로 될 턱이 있나? 자, 정운호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최유정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 고법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뭐 정운호 게이트와 연루가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기도 하고 재판에 뭐 관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 비리가 됐었습니다. 이 비리 정운호 게이트 비리 수사를 하다 보니까 판사들이 여러 명 연루가 돼서 나온 거야. 자,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 걸 막기 위해서 모종의 활동을 했다라고 의심받는 경우도 그런 판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법원 사법정책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고위급이었죠. 그러면서 판사가 무슨 정보과 형사도 아니고 말이야. 밀정지들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어요? 애시당초 재판 제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판사부터가. 그러니까 이 사람 더군다나 재판을 누가 일로 배당을 했다? 김명수 때 이게 배당한 거지.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게 나쁜 놈인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판사들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민 이승환 부장판사. 이 사람은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절정실장이었고 대전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즉 뭐냐? 뻔했던 거지.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2심 판결은요. 원래 어떻게 보면 패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태도를 봐도 한동훈의 행동을 봐도 패소가 유력했고 재판을 배당받으면 재판부 꼬라지를 봐도 패소가 유력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하필 오늘이었느냐는 거지. 그리고 그날에 맞춰가지고 송영길 구속영장과 이경 부대변인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도배가 됐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관련 기사는 쑥 들어갑니다. 집중 조명이 되었어야 할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이 사건 선고는요, 2달 전부터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관련 사건 선고는요, 사실 한 달 전쯤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건은요, 닷새 전에 정해졌어요. 자, 여러분, 의심 안 할 수 있습니까? 결과를 보자고요. 저는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이 사건의 항소심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 그리고 법원의 적폐들은 이 사건 선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사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권, 검사, 판사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짜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결론대로 쭉 밀고 나가려다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가 여론에 두들겨 맞을 것 같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희석을 해야 되는 거지. 희석을. 그 희생양으로 쓰인 게 누구다? 송영길과 이경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런 의심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보고 음모론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헛소리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 도저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뭐가 딱딱 맞아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조희대 같은 새끼를 대법원장에 턱 하니 앉혀준다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뭐하는 놈들이야? 너희들 밥 처먹고 뭐하는 놈들이야? 군대식 욕을 하나 할까? 니들 밥 팔아서 똥 싸먹는 놈이냐? 어? 아씨, 군대에서 제일 심한 욕이 그거죠. 니 밥 팔아서 똥 싸먹느냐고. 어? 밥 팔아서 똥 싸먹을 놈들이잖아. 어?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법원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법원의 행태를 대법원장 인사를 통해서 국회가 통제하는 거예요. 국회가 직접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인사, 특히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를 통해서 통제하고 관여하는 겁니다. 간접 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척척 해주면, 야, 이 인간들아, 윤석열은 지 마음에 안 드는 대법관 제청한다고, 그런 대법관 제청하면 나 거부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왜 민주당은 표결을 하면 표결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안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도 도대체 머리에 총 맞았어? 소병철 의원, 니 그딴 식으로 해라. 아우 진짜 씨, 하나같이. 그러니까 법조계 인사들 자체가 민주당에 있는 것들도 적폐야 진짜. 법조계에 있는 애들, 저 솔직히 그런 얘기도 들어요. 사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법조계고 언론계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도 마찬가지고, 그 공직 사회에서 좀 잘 나간다는 사람, 그 공직 사회에서 뭐 떠받들어 준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적폐 아닌 놈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임은정 검사 보세요. 진혜원 검사 보세요.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은요, 온 검찰에서 완전 왕따야.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선한 마음에서 같이 밥 먹으려고 했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눈총을 줘서 같이 못 있게 만든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단 왕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임은정 검사가 엘리베이터 타면 그 엘리베이터 안 타려고 슬금슬금 피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대요. 보세요. 검찰 안에서 훌륭한 검사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검사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적폐인 거지. 임은정 검사 온 검찰에 대해서 왕따 당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옳은 검사 아닙니까? 유삼영 총경, 경찰 내에서 이제 요새 왕따 됐어요. 하지만 유삼영 총경,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옳은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언론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다? 그 새끼 어찌 보면은 적폐야. 왜? 아닌 거 아니다, 틀린 건 틀렸다, 꼬박꼬박 따박따박 지적하면요 남들로부터 눈총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적폐들에 의한 평가에
우리의 판단을 내맡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도 꼼꼼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영입을 하는 그런 법조계 인사들도요, 좀 우리가 적폐들의 이런 시선에 맞추는 거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